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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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배달문화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로 변한 배달 문화와 요식업계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체감을 하였을 때, 2018년,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앱 및 배달 대행 이용 여부가 늘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요식업계 또한 많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식업계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뛰어들기 때문에 요식업계의 전반적인 폐업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꼭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식업계가 이득을 본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또 요식업계는 창업과 폐업이 또 어떻고 어떻게 정말로 이득을 본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위의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본 분석은 배달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활용 데이터 소개, 그리고 코로나19와 배달 문화 및 요식업계를 가볍게 훑어본 후 업종별로 코로나19와 요식업계의 심화 분석, 그중에서도 치킨 업종을 대표적으로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저희 분석의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활용 데이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네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요. 배달 데이터, 인구 데이터, 세대당 가구 데이터, 그리고 창업 폐업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배달 데이터는 저희가 코로나19와 배달 문화의 상관성,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배달 건수 혹은 배달 목적지 데이터, 상점 데이터 등을 통해서 배달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인구 데이터와 세대당 가구 데이터는 지역별로 인구 수와 지역별 세대당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달 건수와 엮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였고요, 상관관계를. 그리고 창업 및 폐업 데이터는 그 정량적인 데이터에 있어서 지역별로 요식업계의 창업과 폐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배달 데이터의 배달 건수 데이터와 엮어서 배달 건수와 창업 폐업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위에 네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녹차에서는 코로나19와 배달 문화 그리고 요식업계의 변화를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시도별 일평균 배달 건수부터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보다 경기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시군구별 일평균 배달 건수와 인구 대비 배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평균 배달 건수가 많았던 지역은 구로구였습니다. 강북구, 서초구 등의 지역에서는 배달 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인구 대비 배달 건수를 보면 구로, 금천, 영등포구는 순위의 변화가 없지만 도봉, 은평, 동작, 관악구는 순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로 배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양시, 부천시의 경우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배달 건수가 많으나 코로나 이후 배달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평택, 동두천, 광주, 양주시는 코로나 전후로 배달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구별로 얼마나 배달 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배달 증가 건수와 증가 비율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건수로만 봤을 때 서울은 금천, 영등포, 관악, 노원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증가율로 보면 서대문, 노원, 관악, 동작, 강남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 양주, 광주, 동두천, 화성시는 증가 건수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시, 여주시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배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치킨의 배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증가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심부름, 아시안 양식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배달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상반기 요식업계의 창업, 폐업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수도권 지역의 창업 건수는 업종별 배달 건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역별 창업 건수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서 지역별 추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폐업 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던 배달 전문 업체 심부름 업종의 경우 폐업 건수 순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업종의 폐업 건수에는 배달 건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달 건수가 적었던 아시안 양식의 경우 폐업 건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이 업종들의 폐업에는 배달 건수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구별로 요식업 폐업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56개 지역에서 모두 한 건 이상의 폐업 건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2020년은 창업보다는 폐업이 더 많이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폐업 데이터가 존재했으므로 업종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식업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배달 데이터에서 제공된 업종은 치킨부터 심부름까지 총 16개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수도권 지역에서 총 배달 건수가 가장 높았던 업종인 치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시군구별 배달 건수와 배달 증가율과 연령대별 인구 비율, 가구당 가구 원수 비율과의 상관관계, 시군구별 폐업 건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치킨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배달 건수 상위 5개 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코로나 전 대비 배달 건수가 유의미한 양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경기 지역 또한 서항이 5개 시 중 광명시, 부천시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에서 코로나 전 대비 배달 건수가 유의미한 양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업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송파구, 수원시 등 배달 건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를 인구적 특성과 배달 건수, 창업, 배달과 폐업과 관련된 내용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시군구별로 인구적 특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인구적 특성과 배달 건수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몇 개의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달 건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20대 인구 비율이 높았고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 배달 건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40대에서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연령대별 인구 비율과 가구당 가구 원수 비율이 증가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았으나 분식이나 족발보쌈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탐구해보면 보완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의 경우 창업 건수가 존재하는 지역이 너무 적어 제공된 데이터로 창업 추이를 분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업종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과 폐업의 경우 치킨, 한식, 분식과 같이 인기 있는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건수가 많을수록 폐업을 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건수가 많은 지역이나 배달 건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폐업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배달 건수 자체는 상위권이었던 것에 반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폐업수가 상위권으로 나타났고 배달 증가 건수 증가율도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폐업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조차도 배달 증가율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배달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로 데이터의 수집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한편 창폐업 데이터의 경우 요식업 데이터의 업종명이 배달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 업종에도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 등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아 저희가 직접 배달 데이터 업종명에 맞춰 분류해야 했습니다. 또 데이터가 창폐업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특정 일에 한 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월별로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창폐업 데이터 모두 데이터가 상당히 부실한 지역이나 업종이 존재했고 데이터 수집 기간이 단 6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요식업계 전반의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이러한 데이터의 자체에서 비롯됐습니다. 배달 데이터의 경우 몇몇 지역의 데이터가 너무 적어 그래프상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또 창폐업 데이터의 경우 업종명을 저희가 다시 직접 재분류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류하기 모호한 업종이 있었고 이런 경우 다양한 상위 분류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폐업 분석에서 한식과 같은 업종은 그 데이터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크게 나타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